만약 도쿄에 머물고 있고 하루 안에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음식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가깝고 한적한 곳을 찾고 있다면 후지산 주변 지역은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 나는 도쿄에서 이곳까지 하루를 할애해 다녀왔다. 주레이트 사원에 들르고 이야시노사토 전통 마을을 거쳐 모토스 호수 옆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후지 센겐 신사에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일본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는 내가 직접 다녀온 전체 여정을 공유한다. 이동 방법, 각 지점별 일정, 실제 비용과 작은 팁까지 담아두었으니 나처럼 혼자 가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신주쿠역에서 아침 기차를 타고 하루 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된다. 도쿄에서 당일치기로 후지산을 다녀올 계획이라면 가을을 추천한다. 이때는 공기가 선선하고 하늘이 맑으며 햇볕도 따뜻해서 야외를 걷기에 딱 좋다. 특히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사원으로 오르는 길이나 전통 마을 주변 길이 아주 아름답고 사진 찍기에도 좋다. 이동은 신주쿠역에서 후지 익스커션, 후지 에컬션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좌석 지정제가 있고 후지산역이나 가와구치코역까지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전통 마을이나 호수, 사원, 동굴 등을 추가로 갈 계획이라면 후지큐 패스나 당일권 콤보를 사두는 것이 낱개로 따로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스이카, 수이카나 파스모, 판모 같은 IC카드가 이 지역의 모든 로컬 버스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금을 조금 준비해두고 잔돈으로 바꿔두면 버스를 탈 때나 길가의 작은 가게에서 결제할 때 유용하다. 나는 오전 7시 30분에 신주쿠역에서 출발해 좌석 지정이 된 후지 익스커션 열차를 탔다. 승객이 많지 않아 조용했고 열차 안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며 지도를 확인했다. 후지산 탐험의 가벼운 시작이었다.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은 도쿄 도심의 고층 빌딩에서 교외의 풀밭과 작은 집들, 멀리 보이는 산 그림자로 서서히 바뀌었다. 약 2시간 뒤 나는 후지산역에 도착했다. 신주쿠에서 후지산역이나 가와구치코역까지의 열차 요금은 편도 기준으로 20달러 정도이며 선택하는 열차 종류, 일반 열차 또는 지정석 특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아라쿠라야마 공원이다. 이곳에는 유명한 주레이트 사원이 있다. 후지산역에서 내려 산책로를 따라 걷고 약 400개의 계단을 올라 언덕 정상까지 오른다. 길은 양옆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 시야가 탁 트이고 중간중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르면 된다. 정상에 도착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내가 본 후지산 전망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주레이트 사원은 사실 아라쿠라 센겐 신사의 확장 건물이다. 아라쿠라 센겐 신사는 7복 5년에 세워진 오래된 신사로 벚꽃과 후지산의 여신인 코노하나 사쿠야 히메를 모신다. 주레이트 사원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후대에 세워졌으며 평화와 상실, 세대를 잇는 상징이 되었다.
혹시 어디에서 오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참여가 큰 동력이 되어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원에서 내려와 버스를 타고 사이코 호수 근처에 있는 이하시노사토 전통 마을로 갔다. 거리는 멀지 않아 조용한 주택가와 드문드문한 소나무 숲을 지나 약 30분 정도 걸렸다. 이곳은 상이 쓸게 자리한 작은 마을로 1966년 큰 산사태 이후 복원되었다. 마을 전체가 전통 초가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옛 일본 농촌의 가쇼주쿠리, 가초주쿠리, 양식 건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마을 안에는 유카타를 대여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게들이 몇 군데 있다. 유카타는 여름철에 입는 전통 옷으로 가볍고 움직이기 편하다. 대여료는 보통 70달러 정도이며 액세서리도 함께 제공된다. 유카타를 입고 마을 안을 산책하며 사진을 찍어보면 좋다. 나는 작은 다실에 들렀다. 소박한 목조 건물 안에는 낮은 탁자와 종이문, 은은한 노란빛 조명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따뜻한 말차와 모찌, 간단한 다과를 내어준다. 마을 안의 집들은 저마다 다른 용도로 쓰인다. 어떤 집은 수공예 공방으로 운영되어 와시, 종이, 전통 가면, 염색천 같은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또 다른 집은 다실로 사용되어 전통적인 공간에서 간단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몇몇 집은 옛 사진과 생활 유물을 전시하며 일본 농촌의 근대화 이전 삶을 소개한다. 마을 입장료는 약 310달러 정도 든다. 전통 가면 만들기나 종이공예 같은 수공예 체험은 별도의 요금이 있으며 한 가지 체험당 25달러 정도다. 전통 마을을 둘러보고 다실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하시노사토를 떠나 모토스 호수 쪽으로 이동했다. 모토스 호수는 후지산 주변 5개 호수 중 가장 깊고 맑은 호수로 일본 천엔 지폐에도 그려져 있는 곳이다. 호숫가 근처에는 현지 음식을 내는 작은 식당들이 몇 군데 있다. 내가 오늘 들른 곳은 스루야 쇼쿠도 티에 스루야 시탕라는 동네 식당으로 요시다 우동으로 유명하다. 요시다 우동은 면발이 굵고 쫄깃하며 진한 미소 육수에 양배추, 돼지고기 또는 야채 튀김이 곁들여진다. 디저트로는 미소 간장에 찍어 먹는 구운 모찌를 추천한다. 따끈할 때 먹으면 쫄깃하고 고소하다.
조금 더 담백한 걸 원한다면 근처 목장에서 가져온 신선한 차가운 우유도 좋다. 특히 여름에 인기가 많다. 이곳에서 한 끼 점심을 먹는 데 드는 비용은 메뉴와 식당에 따라 8-7달러 정도다. 일부 작은 가게는 카드 결제가 안 되므로 현금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점심을 먹고 식당에서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에는 모토스 호수에서 차로 15-20분 정도 떨어진 나루사와 풍열 동굴을 들러보면 좋다. 이곳은 수천 년 전 후지산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자연용암 동굴 중 하나로 연중 내내 약 3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여름에도 시원하다. 동굴 입구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안은 더 어둡고 확실히 차갑고 바위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으로 고이는 소리가 들린다. 계단은 조금 미끄럽고 일부 구간은 천장이 낮아 키가 큰 사람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한다. 과거 일본 사람들은 이 자연냉기를 이용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씨앗과 식료품을 보관했다고 한다. 입장료는 약 2.5달러 정도이며 내부 관람은 보통 1000대 2법은 정도 걸린다. 짧지만 밖과는 완전히 다른 빛과 공기의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후지요시다역으로 돌아가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르기로 했다. 바로 삼나무 숲 속에 고요히 자리 잡은 고대 신사인 키타구치 홍우 후지 생겐 신사이다. 이곳은 과거 후지산 순례의 출발점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신사로 들어가려면 양옆으로 키 큰 삼나무가 늘어선 좁은 길을 따라 걷는다. 길머리에는 나무로 된 도리이가 서 있는데 소박하면서도 숲속에서 단연 돋보인다. 본전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꼭 초주야, 슈수이 야도르고라 불리는 정화수터에서 손을 씻고 입을 헹구는 신토 의식을 거친다. 이곳의 물은 후지산 빙하가 녹아 흘러온 물로 차갑지만 맑고 깨끗하다.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정갈히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성한 공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신사는 대체로 한적하다.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도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없다. 내부는 색채나 장식이 화려하지 않고 담백하다. 도쿄로 돌아가기 전에 신사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 후지카페 미엔, 후지카페 미고엔에 잠시 들렀다.
카페는 길가에 붙어 있고 낮은 목조 지붕과 조용한 분위기, 테라스에 몇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다. 카페에서는 구운 떡을 미소 간장에 찍어 먹는 간단한 메뉴와 지역산 신선한 우유, 따뜻한 말차 등을 낸다.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 하루 종일 걸은 뒤 잠시 쉬며 간단히 먹기에 딱 좋다. 가을에 방문한다면 서쪽을 향한 자리를 추천한다. 오후 4시 30분에서 5시쯤이면 숲 사이로 해가 비치면서 멋진 장면이 연출된다. 적당한 빛 덕분에 사진을 한 장 남기기에도 좋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역으로 돌아가 도쿄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약 2시간 정도 걸려 돌아가는 동안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후지산 지역 당일치기 여행에 드는 총 비용은 1인당 약 6돈이 80달러 정도다. 도쿄에서 왕복 열차비, 점심 식사, 전통 마을과 동굴 입장료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간단한 간식을 챙겨가고 일반 열차를 이용하며 체험 활동을 생략한다면 비용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내게는 일본 여행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코스였다. 거창한 볼거리 때문이 아니라 숲과 전통 마을, 산자락 사이에서 잠시라도 천천히 숨 쉴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하루만 자연과 함께 숨 돌리며 걷다 보면 왜 이곳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고 하루만이라도 여유롭고 맑은 공기 속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 여정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일본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도 또 다른 길 위의 이야기로 만날 수 있으니 채널 구독을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여행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숨결과 함께 살아보는 것이니까요.